연봉 차이는 이건 직업적 특성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종교가 직업이 되면 소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짧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보현이라고 합니다. 기업체에서 20년 정도 HR 담당자 그리고 HR 컨설팅을 하다가 지금은 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회사 다녔을 때는 혹시 뭐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어디 회사 다녔는지까지랑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회사 생활은 지금은 이제 인바디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체성분 분석기를 만드는 인바디라는 회사에서 HR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5년 정도, 그래서 이제 사원으로 입사해서 팀장까지 일을 하고, 그 이후에 SK그룹에서 이전에 이제 위성 DMB 사업을 하던 TU 미디어라는 회사로 경력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SK그룹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회사가 국제전화 사업을 하는 SK텔링크로 회사가 이렇게 합병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캐나다고스, 그다음에 이제 탐스 같은 브랜드 전개를 하던 코넥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잠시 제가 유학을 다녀왔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HR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한국 CNMA 총회 교회와 내일이라는 선교단체 대표인 동시에, 또 저희 교회와 내일 선교단체 안에서 비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올 초에 개척을 해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둘의 업무가 네. 완전 다를 것 같은데 네. 사실 HR 일을 하면서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후배들에 대한 어떤 경력 관리, 그리고 이제 경력들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의도 하고, 또 저도 많이 공부를 했었던 분야인데, 사실은 오히려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업적인 필드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근본적인 관심은 사람에게 많이 쏠려 있었고,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내면의 가장 기층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념의 영역들, 또 특별히 이제 저는 신앙의 영역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었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한 거는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 다녔을 때랑 만족도를 좀 비교해 본다면은 일단은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회사 다닐 때 만족도를 뭐 100점 만점에 한 70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차이점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가장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이 있지만, 회사는 아무래도 이익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뭐 그것이 불법이나 편법은 아니더라도 제 내면에선 어떤 윤리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뭐 특히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영진하고의 생각의 차이들, 또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저의 신념과 배치되지만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됐던 적들도 있고요. 그런데 회사를 나오고 나서 가장 좋은 부분들은 나의 신념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나오시고 나서 단점 한 가지랑 장점 한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회사 다닐 때는 나와 보면은 많은 분들이 깨달으시겠지만, 많은 부분을 회사가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나와서 알게 됩니다. 일단은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내가 어떤 회사에 내가 어떤 팀장이다,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별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어떤 인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팀장입니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상대방이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회사 다닐 때는 많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누렸던 것들인데, 나와 보면 모두가 다 내 돈을 내야지만 가능한 일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리지 못하니까요, 회사가 제공해 주는 거를. 장점은 또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은 많은 부분을 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이든 아니면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맞는 결정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회사를 나와서의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였었나요?
회사를 나와서 저의 가장 큰 무기는 회사에서 습득된 역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기획하는 능력, 또 일을 추진하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회사 생활을 그래도 한 20년 정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치고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목사 목사치고는 굉장히 기획력이 있는 목사 라는 평을 듣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회사를 나와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무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회사에서 배운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뭘 가장 많이 배우셨나요? 특히나 회사에서 관리자가 된다라는 거는 일의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되게 만드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 프로젝트에 우리가 산출해야 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디파인 할 수 있고, 그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들을 밟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단연간의 근무를 통해서 좀 이렇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제가 일을 했었던 회사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사업의 궤도에 올라 있는 회사이기 이전에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매뉴얼이 아니라 저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됐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힘들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어떤 하나의 스킬셋이 되고 난 이후에, 특히 회사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떠났을 때 그 역량이 저한테 남아있으면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회사 다녔을 때랑 지금의 약간 연봉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연봉 차이는, 이건 직업적 특성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종교가 직업이 되면 소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특히 이제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례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계속 HR 컨설팅을 하면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일들이나 이런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 사실은 HR 컨설팅, 특히 프리랜서 시장은 AI가 등장하고 나서 많이 시장이 축소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논문을 마무리를 짓고 나면 좀 다음 텀의 그 시간들은 책을 좀 저술하거나 이제 이런 쪽에 시간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근데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 컨설팅을 할 때 회사 다닐 때만큼은 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의 근무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시간당 인컴으로 따져보면은 회사를 나왔을 때가 시간당 인컴은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회사를 나오시기 이전에 좀 현실적으로 잘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도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롭지 않나? 일단 한 번에 내가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올인하는 방식보다는 최소한의 기반들을 만들고 거기서 최소한의 수익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일도 완전히 줄이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프리랜서라든지 파트타임의 형태로 일정 부분은 유지하면서 내 사업 소득이 충분히 올라올 때 전업으로 이제 컨버팅 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방식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런 어떤 선교단체를 3년 하면서 사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풀타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숙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 기간은 어디서나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기 전에 약간 쿠션 같은 걸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쿠션을 좀 잘 만드셨나요? 아니면 네,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HR을 할 때, HR을 하면서도 저는 제 컨텐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한테 주어졌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HR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저만의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나와서 가치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있을 때, 회사 안에 있을 때 계속 도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차별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회사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것만큼은 더 배우고 나오고 싶다, 아니면 더 강하게 다지고 나오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회사에서 생계만 해결을 한다라고 보면 요즘의 사회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 내지는 도태되기 쉬운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나 회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탐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것이 처음 들어가는 회사에서 다 충족되지 않으면 이직을 할 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내 인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회사를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회사 생활은 여전히 저는 메리트가 있는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회를 하시는 일은 네. 원래부터 하고 싶으셨던 일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또 하게 된 건가요? 이거는 약간 좀 종교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인생이 항상 자기가 목표한 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저의 의지라기보다도 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었죠. 예, 그러나 순종을 했을 때 오는 기쁨들이 훨씬 크다는 걸 요즘에 새롭게 배우고 또 많이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제가 원해서 됐었던 선택은 아니다. 퇴사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죠.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의 타이밍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퇴사를 해야 될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인수인계가 끝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빠지더라도 회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내가 다른 후임이든 아니면 나의 동료이든 그런 업무들을 다 이관을 했을 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게 되거든요. 회사를 나올 때 중요한 거는 회사 안에서 근무할 때 관계들에 집중하는 것 못지않게 나올 때 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나오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물며 저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영리 기업인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런 종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물며 계속해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와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고 퇴사하시는 것이 저는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인수인계들이 완벽하게 끝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때 그때가 저는 퇴사를 해야 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하시고서 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오는 뭐 불안함이나 걱정은 없었나요? 처음 퇴사를 한 이후에 있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왜냐면은 회사를 퇴사할 때 이미 주니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롭게 도전하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늦은 나이에 40이 넘어서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저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죠. 가서 잘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또 역으로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쉬운 과정들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가능하구나를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제 지금 계속 회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제 제 주변의 동료들이나 뭐 이제 보면 이제는 뭐 임원이 되거나 또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적어도 이제 어떤 팀장 이상의 직책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했었던 커리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로서는 가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러워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역으로 그분들이 저를 볼 때에는 본인이 평생 했었던 회사 생활 이외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특히나 이제는 본인들은 회사에서 퇴사 이후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그 방향을 바꿨었던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때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차이들을 좀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나오지 마라. 아내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보는 현실은 회사 안에서 겪는 현실보다 훨씬 더 치열하죠. 회사는 쌓여져 있는 레거시가 있고 그 레거시가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내가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스트레스도 나 혼자서 정말 하는 거랑은 굉장히 많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언젠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2030 세대들도 이해하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언제 나올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때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경제적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으면 뭐 내가 은퇴를 해야지 파이어족이 돼야지 내지는 내 온 비즈니스를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인생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자유를 누린다라고 해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30들이 회사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단지 내가 밖에 나가서 서바이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라는 1차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며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 라는 수준까지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 나오나 30대에 나오나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심지어는 50대에 나와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상태로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고 그렇게 본다면 그냥 회사를 잠시 거쳐가는 곳보다도 내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베이스 캠프, 내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훈련소로 생각하시고 그 훈련의 기간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보내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